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원도 산골 여자 강산여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오늘 읽어드릴 책은 김원의 죽은 자의 집 청소입니다. 짧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꽃 좋은 곳으로 가 언니 시작합니다. 봄이 간다는 기별도 없이 종적을 감추고 한 걸음 서둘러 여름의 더위를 불러낸 6월이었다. 아침부터 습기가 자욱하더니 점심이 지나자 햇빛을 거두지도 못하고 부슬부슬 여우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오후에 달콤한 유혹이 몰려올 무렵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지난해 어느 신문 지면에 난 내 인터뷰 기사를 보고는 우리 시댁 식구일인데 라고 말을 꺼내며 쓰레기가 극단적으로 많은 집도 정리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본 사람이다. 기사를 봤다며 연락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일이라 번호를 저장하며 따로 메모를 덧붙인 기억이 난다. 첫 번째 통화를 하고 반년이 훨씬 지나고 나서야 다시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예사롭지 않다. 네, 기억하죠. 아직 해결이 안 됐나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요. 시어머니께서 세입자가 만든 문제로 골치 아프시다는데 혹시 방문해서 집 상태를 봐주실 수 있나요? 이제는 사는 사람도 없고 문도 잠겨있지 않아요. 붉은색 벽돌로 만들어진 3, 4층 높이의 엇비슷한 모습의 연립주택으로 빽빽하게 들어찬 언덕배기. 이른바 주택 과밀지역이다. 주차할 곳도 찾기 힘들고 어렵사리 차를 세우고도 밀려 내려가지 않도록 바퀴 아래 크림직한 돌덩이를 괴어야 안심할 수 있는 비탈길이다. 어린아이가 창문을 열고 팔을 뻗으면 옆 건물에 닿을 것만 같다. 휴대전화에 지도 앱을 띄워놓고도 복제한 듯 똑같이 생긴 골목과 골목 사이에서 그 지하방을 찾기란 쉽지 않다. 전신주 아래엔 길고양이의 습격으로 배가 터진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널브러져 있고 그 위엔 살이 오른 파리들이 가느다란 빗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역을 수호하듯 윙윙거리며 맴돈다. 손잡이는 돌아가는데 문은 열리지 않는다. 당겨도 보고 살짝 밀어도 본다. 고장인가 싶어 급한 대로 작은 쇠찌렛대를 문틈에 끼워서 젖혀본다. 그러자 문이 안쪽으로 열리며 틈이 벌어진다. 그 사이로 들여다보니 쓰레기 더미와 택배 상자가 문이 열릴 수 없을 정도로 천장까지 가득 쌓여서 버티고 있다. 세입자는 어떻게 이 문을 열고 탈출했을까? 이삿짐도 하나 없이 사람만 틈새로 빠져나갔다는 뜻일까? 방호복을 덧입고 플래시를 켜서 한 손에 들고는 열린 문틈으로 먼저 발 하나를 들여놓는다. 마음 단단히 먹자. 용을 잡으러 던전에 들어서는 검투사의 투구라도 빌려온다면 좀 침착해질 수 있을까? 어둠 속에서 왼손으로 거미줄을 걷어내며 이리저리 빛을 비춰본다. 누군가의 집이 아니라 거대한 쓰레기통 안에 들어온 것 같다. 오래 침잠에 있던 수많은 쓰레기는 내가 들어서자 캐캐 묵은 먼지를 일으켜 환영 인사를 건넨다. 먼지라기엔 밀도가 높아서 차라리 모래공기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 오늘 황사의 진원지는 고비 사막이 아니라 대한민국, 어둠 속의 반지하 주택이다. 전등 스위치를 켰지만 전원 차단기를 내려놓았는지 집안의 어떤 조명도 켜지지 않는다. 방 2개와 거실엔 쓰레기와 엉망이 된 세간이 가득 차 있다. 사람이 여기 살았다고?
누워 잠을 청할 만한 공간조차 없는데 주의를 기울여 보니 안방의 쓰레기 더미 위에 무언가가 내가 비춘 플래시 조명을 반사하며 빛난다. 좀 더 다가가 살펴보니 피크닉용 은박 돗자리다. 가운데가 움푹한 모습을 보아 어쩌면 여기에 누워 잠을 청했을지도 모른다. 여긴 사람이 머물 만한 공간이 아니다. 쥐가 이곳을 터전 삼아 살아간다 해도 과연 설치류의 평균 수명만큼 살 수 있다고 낙관할 수 있을까? 이제 전원 차단기를 찾아봐야겠다. 이 상황에서 전기마저 없다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신발장 문을 열자 비밀리에 화투판을 벌이다가 발각된 도박꾼들처럼 바퀴벌레 서너 마리가 후드득 앞다투어 빠져나가고 미처 챙기지 못한 채 두고 간 판돈처럼 두꺼비집이 얌전히 기다리고 있다. 빛을 제대로 비춰보니 스위치는 모두 위로 올려진 상태. 내부 전원 차단기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원천적으로 외부의 전기 공급이 끊어졌다는 의미다. 한층 암담해진다. 그런데도 여기 진짜 사람이 살았다고? 한국전력공사에 전화를 걸어 미납요금이 있다면 당장 이체할 테니 한시라도 빨리 전기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했다. 막힘없는 태도로 상냥하게 응대하던 상담원은 납부자 번호를 조회하곤 사뭇 어두워진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다. 고객님,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세대는 요금이 미납된 지 오래되어 여러 차례 예고해드린 대로 전기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또 전기 공급이 중단된 지도 오래되어 규정에 따라 건물에 설치된 세대별 전기 계량기를 철거했습니다. 가까운 사업소로 내방하셔서 계량기 설치 공사 일정을 따로 잡으셔야 합니다. 전기는 그 이후에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원과 통화를 마치고 어둠 속에서 촬영하느라 초점도 잘 맞지 않고 형태가 흐릿한 사진 몇 장을 의뢰인에게 보냈다. 그러자 그녀가 곧바로 전화를 걸어와 도리어 나에게 이 사진 속 정체가 무엇인지 되물었다. 보고도 실감이 나지 않는 모양이다. 상상 밖의 일이란 소설이나 영화처럼 일정한 의도에 따라 만들어진 허구 세계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아무런 의도 없이도 매우 구체적이고 엄연하게 버려지기도 한다. 암흑 속의 집안 상태와 계량기가 철거된 자초지종을 길게 설명하는 동안 그녀는 휴대전화 저편에서 한마디 대꾸도 없이 듣는다. 침묵은 때때로 상대가 느끼는 감정의 무게를 줄이거나 보탬 없이 그대로 전하는 힘이 있다. 그녀는 나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의뢰 듣곤 하는 잘 부탁드립니다 같은 말 대신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건네고 전화를 끊었다. 계량기 설치 공사가 끝나길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배터리로 불을 밝히는 조명 도구를 준비해 다음날 아침 일찍 그 집으로 향했다. 건물 1층 현관 앞에 장비를 내려놓는 소리가 거슬렸는지 지하 맞은편 현관문이 열리고 70살은 좋게 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나와 대뜸 나를 향해 소리 지른다. 아이고, 내가 죽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요? 그동안 옆집 여자 때문에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아이고, 냄새. 일방적으로 악다구니를 치던 그녀는 대꾸 한마디 듣지 않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린다. 앙칼진 목소리가 벌리고 간 마음의 틈은 순식간에 정적으로 메워진다. 한순간 멍해진다. 뭔가 시작도 하기 전에 갑자기 끝나버린 것 같은 기분마저 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벌컥 하고 문이 열린다.
그 앞에 있는 것들도 다 치워요. 어제도 치웠는데 이것들이 또 언제 갖다 놨어? 재수가 없으려니. 그녀가 턱끝을 치켜들어 가리킨 계단 구석에는 벽걸이 달력의 뒷면 같은 백지로 상단을 덮은 종이 상자가 놓여 있다. 어제 이 집을 보러 왔을 때는 없던 상자다. 뒤에서 또 한 번 쾅 하고 문이 닫힌다. 상자 위에는 시든 꽃 한 송이와 다 녹아내린 향초가 놓여 있다. 지나가던 누군가 지하까지 내려와서 버리고 간 쓰레기일까? 꽃을 버리고 가다니 이상하다. 하지만 잠자코 치우는 수밖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 점심이 지나서야 집에 전기가 들어왔다. 어둠과 미명 속에서 쓰레기를 치우나 선명하게 밝은 조명 아래에서 쓰레기를 치우나 쓰레기는 그저 쓰레기일 뿐 치우는 과정이 즐거워지지 않는다. 이른 아침부터 끌어모은 쓰레기는 태양이 왜소해지고 산마루에 엉덩이를 앉힐 무렵에야 가까스로 모두 트럭에 실어보냈다. 쓰레기는 사라졌지만 그 냄새가 우리가 입은 옷과 신발, 머리카락에 고스란히 남았다. 연희은 작업을 위해 다음날 일찍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옆집 할머니가 또 나타나지는 않았다. 어제 우리가 온종일 지하에서 지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며 쓰레기가 든 마대자루를 옮기는 모습을 보곤 아연 실색하고 기가 질렸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제 분명히 말끔히 치워놓은 계단 구석에는 또다시 꽃과 향초가 놓여 있다. 마치 천연덕스레 반복되는 대자비 같다. 이번엔 투명한 포장지에 쌓인 노란 국화다발이다. 꽃다발을 들어올리자 꽃대 사이에 꽂혀있던 메모가 바닥에 툭 떨어진다. 메모를 읽자니 어제처럼 또 한 번 멍해진다. 연희 언니, 미안해. 정말 너무 미안해. 미안해. 꽃 좋은 곳으로 가. 단순히 새들어 살던 자가 쓰레기를 버려두고 야반노주한 것이 아니었단 말인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장마가 그치고 해가 비치나 싶어 하늘을 올려다봤더니 흩어지는 구름 더 높은 곳에서 정라눈이 몰려오는 기분이다. 점심이 한참 지났을 때 의뢰인이 시어머니와 함께 집이 제대로 치워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찾아왔다. 국화다발을 보여주었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집을 다 둘러보고 떠나며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지독한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집 밖에 나오지 못하고 칩거하던 세입자는 언젠가부터 월세를 내지 않았다. 집주인인 시어머니의 종용에도 이사도 가지 않고 급기야 연락조차 받지 않았다. 직접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기는커녕 그 안에 정말 사람이 사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세입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는지 결국 자살을 선택했고 그 직전에 남자친구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연락을 받자마자 이 집으로 찾아와 쓰레기 더미 위에 죽은 그녀를 발견했다. 스스로 생을 마치고 장례식장조차 빌릴 방법이 없는 그녀를 위해 몇몇 지인이 밤마다 그녀가 살던 이 지하 집문 앞에 찾아와 향초에 불을 밝히는 것으로 조문을 대신한 듯하다. 내가 어제 거둔 종이 상자는 그들이 계단 옆에 임시로 꾸린 빈소에 간이 분양되었던 셈이다. 문 밖에 있던 꽃다발을 이제는 완전히 텅 빈 지하 주택의 창가로 옮긴다. 이 창가라면 오후 한때나마 해가 머물다 갈 것이다.
여기에선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걸음과 먹이를 구하러 바삐 길 건너는 고양이처럼 쉼없이 돌아가는 세상의 작은 부분일지언정 안심하고 바라볼 수 있다. 내가 집을 정리하기 위해 머무는 내일까지라도 어두운 계단 구석 말고 부디 여기 해와 달이 비치는 창가로 와서 당신의 친구들이 바친 아름다운 꽃향기라도 맡고 가시라. 그리고 부디 꽃 좋은 곳에서 영원히.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고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